새로 개편한 AAIP로 최근 활발하게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는 엘버타주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FAQ, 즉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웹페이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조치에는 박수를 정말 보낼 만하죠. 혼동스러운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할 의향인지도 숨김없이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10월 중순에 개편된 AAIP 점수표 분석 영상 이후로요. 엘버타주 영상을 처음 다루게 되었는데요. 원래 준비했던 건 최근 AAIP 선발 결과 분석 영상이었는데 이 FAQ를 먼저 살펴보면서 배경 지식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즉 AAIP는 2부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고 이게 1부인 겁니다. 영상 하나를 길고 깊게 가져가니까 시청자분들도 모든 내용을 쉽게 소화하기에 부담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부담이 커서 영상을 쪼개는 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스포일러로 먼저 알려드리자면 엘버타주의 행보는 현재 캐나다 이민의 대세가 되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즉 연방 이민과 다른 주들의 미래 행보를 미리 엿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화면의 내용부터 띄워놓고 함께 살펴보죠.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즉 엘버타주는 후보자의 점수만 보고 점수 순서대로 사람 뽑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죠. 이건 제가 10월 중순에 올렸던 AAIP 관련 영상에서도 몇 번씩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엘버타주는 점수뿐만이 아니라 엘버타주 노동시장, 신청자 수, 스트림별 남은 TO를 감안하면서 인비테이션 발급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했고요. 특히 점수와 무관하게 필요 직군, 업종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선발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엘버타주는요. 최근 선발 라운드에서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특정 부족 직군 종사자는 사실상 프리패스나 다름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로 뽑은 반면에 부족 직군에 해당하지 않는 쪽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추가해서 까다롭게 뽑았어요. 점수가 높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한편 후보자 평가 및 채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식적인 말을 강조했어요. 아마도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일단 엘버타주에서는 Expression of Interest를 보낼 대상자를 선정할 때 후보자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PNP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다시 평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요. 처음에는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두 번째는 그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린 결과 신청자가 주장하는 점수와 실제 산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해버린다는 거고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건 불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신청자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라고 웹사이트에 아예 명시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청자는 프로그램과 스트림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이 부분은 참 당연하게 들리지만 은근히 중요한 점이 내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매번 선발할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엘버타주 마음대로 프로그램과 스트림의 세부 내용을 조정할 거고 그 조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만 뽑는다는 뜻입니다. 주정부 마음대로 사람을 뽑겠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셈입니다. 10월에 AAIP 개편안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요. 엘버타주 이민 변호사조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을 정도로 헷갈렸던 부분인데 드디어 이걸 명확히 해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웹페이지 내용을 정독할 가치가 있었어요.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최고 학력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하는 점수가 없습니다. 4년제 대학교 나오고 석사도 마쳤다면 석사에 대한 점수만 주지 석사와 학사 점수를 둘 다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최고 학력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해외 학력보다 캐나다 학력이 더 낮으면 캐나다 또는 엘버타주 내에서 학업을 이수한 것에 대한 보너스 점수는 없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와서 엘버타주 SAIT 기술직 전공을 졸업했다면 4년제 학사 점수인 7점만 받고요. 엘버타주 학교 졸업 보너스 점수인 10점 또는 캐나다 학교 졸업 보너스 점수인 6점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고졸인 사람이 엘버타주에서 SAIT 나오고 기술직 전공을 졸업했다면 칼리지 점수 7점에 추가로 엘버타주 학교 졸업 10점까지 보너스 점수까지 추가해서 무려 17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지 않지만요. 제 생각이 중요하진 않죠. 여기에서 엘버타주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모국에서 4년제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일부러 학력을 속이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캐나다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모국에서의 학력을 공개를 했을 테니까 속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까지 엘버타주에서 설명을 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이런 질문도 엘버타주에서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졸 이하는 점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에 나왔을 경우에만 점수를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 Designated Institutions List, 즉 DLI에 등재된 학교가 아니면 점수를 안 준다고 써놨고, 추가로 DLI에 등록된 학교라고 해서 엘버타주에서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연방정부보다도 더 까다롭게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좀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외국이나 캐나다 내 다른 학교에서 특정 학위가 필수인 경우라면 해당 학위를 최고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엘버타주 또는 캐나다 학교 졸업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규제 대상 직군, 즉 Regulated Occupation Certification은 한마디로 자격증이 있는 직군을 뜻합니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부가 설명은 필요 없어 보여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아래 번역문 말고 위에 원문을 보시면은 특정 기관 이름들이 영어로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버타주 자격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설명란에 추가를 해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좀 간단한 편입니다. 광역 캘거리, 광역 에드먼튼 외 지역 신청자에게 보너스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거는 AAIP 개편안 발표 당시의 점수표인데요. 광역 캘거리와 에드먼튼 외 지역에서 잡 오퍼를 받은 사람에게는 5점을 추가로 줍니다. 스크린샷에는 없지만요. 신청자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고용주의 사무실 소재지 기준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캘거리 에드먼튼 소재 기업체 소속으로 딴 데에서 원격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보너스 점수가 없다는 거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근무 경력 관련 내용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일했어도 근무 경력을 인정을 해주고요. 근무 경력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일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풀타임 유급 직업이어야 인정을 받고요. 엘버타주 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은요, 연방 이민부 IRCC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신청자는 모든 근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웹페이지 하나만 중점적으로 다루니까 참 짧고 편하네요. 간단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도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거를 별도 영상으로 다룬 이유는 최근 AAIP, PNP, 인비테이션 발급 대상자 선발 라운드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요, 미래에 전체적으로 캐나다 이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버타주 이민자나 엘버타주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고 해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이번에 좀 새로 장만한 장비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제작을 했어요. 마이크는 똑같은 거라서 별다를 게 없을 텐데 화면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더 나아진 측면이 보이는지도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버타주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퀘벡주 이야기로 넘어가고, 퀘벡주 이야기 이후에는 불어 공부를 한 과정과 팁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다룰 콘텐츠는 참 많은데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아쉬워요. 시간은 한정적이라 결국엔 제가 더 빨리 영상들을 찍는 법을 조속히 터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